안녕하십니까. 김폴카에서 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재 박사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폴카집 주제는 국가배상법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2조와 관련된 해석을 좀 봤는데 오늘은 여기는 7조죠. 7조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본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자, 우리나라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있겠죠. 외국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가 국가배상을 해줘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7조 조문이 바로 그걸 해석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얘는 상호보증입니다. 원래 우리 외국가 있죠. 외국과의 관계는 항상 상호주의가 배경이 되니까 그 상호주의를 우리 조문에 구현해두고 있는 게 바로 7조 조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례는 간단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기화해버립니다. 기화하고는 또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었죠. 근데 그때 옛날 말하면 중앙정보부죠. 지금은 국정원이 되는데 어쨌든 중앙정보부에서 이 사람한테 변호인 접견도 허용하지 않고 나아가서 몽둥이로 구타를 막아줘. 구타를 해서 자백을 받게 된 겁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은 위법한 행위죠. 위법한 행위. 근데 대상은 일본을 기하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이 됩니다. 외국인. 과연 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서 배상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바로 상호주의니까 상호보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우리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하고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겠죠. 청구권에 각각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 요건이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다. 그러면 상호주의에 따라서 국가배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걸 인정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그 다음 또 판례나 그 다음 관례 있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발생 요건을 비교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면 상호보증이 인정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호보증을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법령이나 그 나라의 판례나 그 나라의 관례 있겠죠. 관례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상호보증이 인정된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실제로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호주의가 인정된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호보증과 관련된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 실제 시험에 기출됐었죠. 기출됐으니까 요 문구를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사안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즉 일본의 국가배상 관련된 법이 있겠죠. 그 법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내용하고 거의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 일본 법을 가장 많이 뺏겨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양국 간의 법령 조문이 거의 똑같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일본의 국가배상법이나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거의 같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상호보증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일본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상호주의와 관련된 우리 판결 내용이니까 확인을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폴카칩은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